오늘 영상은 9월 11일 월요일 전기자전거로 배달한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배달 지역을 옮겼습니다. 수원에서 배달이 수요가 적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옮긴 이유를 아실 거라 특별히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에서 주문이 제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차로는 해봤지만 전기자전거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랑 전기자전거는 배달 방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전기자전거로 배달이 처음인 곳에서 배달 구역을 선정한 기준과 배달 후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서 옮긴 건 아니고 여건상 옮기게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하기 전 토요일, 일요일 맛보기로 해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인계동에서 어느 정도 배달을 마치고 피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수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안에 3건 하는 쿠팡 미션이 있었습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했더니 당연하게 실패했습니다. 콜도 안 잡혀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콜이 없는 걸 감안하고 일요일 저녁 넓게 배달 구역을 잡고 배달을 했지만 역시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배민 쿠팡 미션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콜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수원은 1호선 철도라인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속도의 한계 때문에 음식점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배달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밋이 걸린 최고속도 25km 전기자전거는 이 태생적인 한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PC에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보면 반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반경 기능을 여러 상황에 종종 활용하는데요. 배달 구역을 정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 반경 안에 음식점과 배달 수요가 많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공급, 배달 고객을 수요라고 보면 이 반경 안에 수요와 공급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라이더 입장에서는 음식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상주인구가 적은 곳이라고 해도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느 시가 배달하기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 단위로 보기에는 전기자전거 기준 범위가 넓습니다. 수원은 경기도 중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구 단위로 봐도 넓습니다. 또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배달 수요가 많아야 합니다. 특히 어플 배달 수요입니다. 소비 성향이 강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이 주문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올리브영이 많은 곳에서 배달을 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인계 지역에서 배달했을 때는 콜이 많을 때는 반경을 700m 정도, 콜이 적어 넓게 볼 때는 1.2km 정도로 봤습니다. 이 서수원 지역을 보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많으면 배달을 해도 이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신호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체 속도가 느린 전기자전거에는 좋지 않습니다. 멀다고 무조건 배달비가 높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에게는 멀지 않은 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마저 기피할 수 있는 지역은 배달비가 높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높지 않습니다. 특히 배달 지역이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 전기자전거에는 좋지 않습니다. 반경 안에 배달 범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1km의 반경이라고 해도 끝에서 끝은 2km입니다. 전기자전거 배달로 2km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반경을 7-800m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주거지보다 배달 음식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반경 중앙 쪽에 상가가 많지 않은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음식점들이 있는 상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반경으로 배달 범위를 정했다면 가급적 그 구역 내에서 배달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 구역 내에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는 곳은 가급적 거절하고 그 범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생각보다 거절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피크 시간이나 콜사가 심할 경우 범위를 약간 넓히기도 합니다. 콜이 너무 없어서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빈차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배달합니다. 특히 콜이 있는 피크 시간대에는 그 안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지리적 특색에 따라 약간씩 유도리 있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시고 못해도 일주일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일주일도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평일 저녁 피크와 주말은 꼭 해보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낮에는 워낙 콜사가 심하고 그날그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 해보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배달 구역을 정한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저녁 배달은 그 전날 잠깐의 경험으로 콜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이 정도로 넓게 잡았습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둘 다 노린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배달 거리가 멀더라고요. 잘 보시면 영상 초반에 나온 것처럼 논밭이 중간에 있어서 이 지역이 배달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나마 오토바이면 상관없는데 전기자전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 기준으로 콜을 연속적으로 받아도 1시간에 3건이 보통이고 운 좋으면 4건 정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4건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콜이 없어서 놀더라도 배달 구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밭 지역을 기준으로 좌우 중에 하나를 배달 지역으로 택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콜이 없어서 넓히게 되더라도 논밭은 피하고 넓힐 계획입니다. 왼쪽 지역은 1000세대 넘는 아파트들이 5개 있고 주택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지역은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들이고 아파트 단지도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른쪽 지역이 음식점도 많고 마감 시간이 더 긴 편입니다. 일단 저의 선택은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왼쪽 지역은 구역 안에 빈 공간들도 많고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직선적인 주행이 힘듭니다. 오른쪽 지역은 왼쪽 지역보다 큰 길이 많지 않고 길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일단 배달 구역을 정했습니다. 정확한 건 경험해봐야 알겠죠? 그럼 월요일 배달 후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낮 12시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날 배달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나쁠 것을 예상하고 배민 쿠팡, 해피크루, 우딜, 카카오티 피커 모든 어플을 가동했습니다. 이건 인계동에서도 평일 낮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콜이 안 잡혀서 가만히 있는 콜사 타임이 많았습니다. 진짜 콜이 없어서 제가 정한 구역을 한번 넘었습니다. 경험해 볼 겸 한번 다녀왔습니다. 벗어난 지역을 갈 때는 다시 빈차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갔고 역시 빈차로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 다시 돌아오는 콜을 잡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운이 있어야 합니다. 큰 기대 안 하고 다시 그냥 와야 됩니다. 첫날이라 큰 기대를 안 하고 배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 2시가 되기 전까지 시급 7-8천원을 유지했습니다. 채팅방에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 이날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올리브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1시 50분 전부터 카카오와 우딜 오더창을 대기하면서 지켜봤습니다. 평일 낮에 아쉬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올리브영 배달이라 약간 기대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리브영이 많은 지역에서 배달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달 범위 안에 매장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다린 보람 없이 올리브영 1개를 잡았습니다. 매장이 하나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이 올리브영을 잡을 때쯤 배민 쿠팡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경이 작다 보니 아직 익숙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콜이 끊기지 않아서 2시부터 3시 10분까지 1시간 만에 2만원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콜사가 심해서 점심 총 3시간 10분 동안 37,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집에서 잠깐 쉬고 저녁 5시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폰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배민 쿠팡 어플들을 혹시 이상이 있는지 껐다 켜봤습니다. 나름 저녁 배달이라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쉬움이 컸지만 처음인데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동네 지리도 익힐 겸 이리저리 돌아보고 쉴 곳을 찾았지만 아직 쉴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기다림도 배달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적응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기분 안 좋을 때는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력 싸움이죠. 나온 지 45분쯤 지났을 때 해피크루 파리바게트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첫 콜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3번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 파리바게트 위치는 외웠습니다. 이날 배달해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지역이라고 해도 동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어떤 지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오늘 배달한 지역이 후자입니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덕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스로틀로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페달을 안 밟으면 느린 정도? 페달과 함께 밟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날이라 오늘 하루만으로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오늘 하루 6시간 조금 넘게 해서
총 23건 77,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지역마다 콜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여러 시간대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단가와 콜량은 전에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콜량과 단가는 비례합니다. 배민과 쿠팡의 배달비 지역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모두가 배달이 많고 좋은 곳에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 제 경험이 답은 아닙니다.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곳에 배달을 해보니까 약간의 떨림과 설렘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배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배달한 지역에서 좀 더 배달하고 적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후기보다 배달 구역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